혹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과 과연 평생을 함께할 수 있을까? 우리는 늘 사람 속에서 살아갑니다. 돈도 성공도 명예도 결국 사람을 통해 들어오지요.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을 만나면서도 끝까지 내 편이 되어 주는 이는 손가락으로 꼽을 만큼 적습니다. 현대그룹을 세운 정주영, 그는 누구보다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누구보다 많은 배신을 당한 인물이었습니다.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가진 것 하나 없던 청년 시절, 장사꾼에게 속고 동업자에게 배신당하고 권력계에게 휘둘리며 수없이 무너질 뻔했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경험은 그를 쓰러뜨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보는 눈을 키워주었고 인간관계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철칙을 그의 몸과 마음에 깊이 새겨 넣었습니다. 정주영은 말했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네 가지는 반드시 숨겨라. 그래야 평생 네 편이 된다. 처음 들으면 마치 속이라는 말이 배신을 뜻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그가 말한 숨김은 거짓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지혜였습니다. 인생이라는 전쟁터에서 무방비로 드러내면 반드시 약점이 공격당하기 마련이니까요. 첫째는 자신의 건강을 숨겨라. 젊음과 힘을 과시하면 사람들은 그 힘을 이용하려 듭니다. 하지만 약한 듯 낮추어 보이면 오히려 곁에 이제 동지가 생기지요. 실제로 젊은 시절 막노동을 할 때도 그는 결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라고 떠벌리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삽을 들고 몸이 부서지도록 일하면서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사람들은 그를 더 믿고 중요한 일을 맡겼습니다. 강한 자 옆에는 경쟁자가 몰리고 약한 자 곁에는 동지가 모입니다. 둘째는 자신의 돈을 숨겨라. 돈이 많다고 떠벌리는 순간 사람들은 그 돈만 바라봅니다. 반대로 돈이 없다고 하면 마음으로 다가오는 이들이 남습니다. 정주영이 장사를 처음 시작했을 때 그는 늘 빈손인 척 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누구보다 치밀하게 돈의 흐름을 계산했지요. 겉은 이제 허술해 보여도 속은 단단한 사람, 그것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 내 힘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가? 내 돈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 혹시 과시하느라 스스로의 인연을 흩어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정주영의 말은 단순한 교훈이 아닙니다. 그는 실제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강함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절제와 겸손이야말로 인생을 지탱하는 기둥이라는 사실을 말이지요. 이제 이야기는 더 깊어집니다. 그가 강조한 나머지 두 가지 원칙, 바로 사람을 숨겨라, 그리고 마음을 숨겨라. 이 철칙 속에 인간관계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부분에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바로 사람을 숨겨라입니다. 이 말은 결코 속이거나 기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정주영이 말한 숨김은 곧 사람을 다 알았다고 성급히 믿지 말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 만났을 때는 믿음직스럽고 성실해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되는 경우 말입니다. 말과 웃음은 얼마든지 꾸며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행동에서 본성이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정주영은 젊은 시절 수없이 사람에게 배신당했습니다. 동업자가 자금을 빼돌리고 믿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등을 돌리는 일을 반복해서 겪었지요. 그때마다 그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끝까지 다 알 수 없다. 안다고 믿는 순간 속게 된다. 그래서 그는 항상 한 발 물러서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다 믿는 듯 보이지만 속으로는 거리를 두었습니다. 이 거리는 의심이 아니라 지혜로운 간격이었습니다. 시간을 두고 약속을 행동으로 지켜내는지, 위기 속에서 어떤 본색을 드러내는지를 기다렸던 것이지요. 한 예를 들어봅시다. 어느 날 한 사업가가
정주영에게 동업을 제안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성실하고 믿음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주영은 성급히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그 사업가는 다른 이들을 속이고 이익을 독차지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만약 그때 성급히 손을 잡았다면 정주영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람을 숨겨라는 교훈의 실제 모습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원칙, 마음을 숨겨라. 우리는 흔히 감정을 곧장 드러내며 살아갑니다.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하지만 이제 인간관계에서 마음을 그대로 내보이는 순간 그것은 약점이 됩니다. 정주영은 수많은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때로는 분노가 치밀었고 때로는 불안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표정에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웃을 때도 속으로는 계산했고 화가 날 때도 겉으로는 침착했습니다. 상대방에게 마음을 들키지 않았기에 그는 끝까지 주도권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그가 두려움과 조급함을 드러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직원들은 사기를 잃고 협력자들은 떠나고 사업은 무너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을 숨겼기에 끝까지 버틸 수 있었고 결국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마음을 숨긴다는 것은 거짓 미소가 아닙니다. 분노를 삼킬 줄 아는 인내, 조급함을 감출 줄 아는 여유, 두려움을 드러내지 않는 강단을 뜻합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건강을 숨기고 돈을 숨기고 사람을 숨기고 마음을 숨기는 것, 이 네 가지 원칙이야말로 정주영의 인생을 지탱한 갑옷이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나는 지금 내 건강을, 내 돈을, 내 사람 보는 눈을, 내 마음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가? 혹시 모든 것을 과시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기-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네 가지 원칙이 어떻게 서로 얽히며 그의 삶을 지탱했는지, 그리고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정주영이 남긴 네 가지 철칙, 건강, 돈지, 사람, 보, 마음. 이것들은 따로 떨어진 조각이 아니라 서로 얽히며 그의 삶을 지탱한 거대한 기둥이었습니다. 먼저 건강. 젊은 시절 그는 누구보다 몸으로 부딪혔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삽을 들고 벽돌을 나르고 땀을 쏟으며 일했지요. 안 되면 되게 하라라는 그의 구호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체력에서 비롯된 행동 철학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노년에 무릎이 시리고 손이 떨리자 그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의지로 세상을 밀어붙일 수는 있어도 몸이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진다. 그래서 그는 후배들에게 늘 말했습니다. 젊을 때 건강을 잃으면 돈이 있어도 소용없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체력은 다시 살 수 없다. 다음은 가족. 정주영은 가난한 농가의 맏아들로 태어나 일찍부터 집안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학교에 가고 싶었지만 동생들의 학비와 식량이 우선이었지요. 그는 어릴 때부터 알았습니다. 가족은 짐이 아니라 내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것을. 그래서 기업을 키우면서도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집에 돌아와 웃는 얼굴이 없다면 그것은 허무다. 가장 큰 성공은 가족이 기다려주는 것이다. 세 번째는 사람을 보는 눈. 그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진심으로 손잡아준 이도 있었지만 이익을 위해 등을 돌리는 사람도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많은 것도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다. 하지만 사람을 잘못 보면 평생 고생한다. 이 고노. 그래서 그는 성급히 사람을 내 편이라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약속을 지키는지 위기 속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오직 시간을 통해 시험했습니다. 그 인내 덕분에 수많은 위기를 피할 수 있었지요. 마지막은 돈. 정주영은 평생 돈을 쫓았지만 동시에 돈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
단돈 몇 푼이 없어 굶주렸고 은행 문턱에서 수십 번 거절당했지만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돈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보았습니다. 그가 자주 했던 말이 있습니다. 돈은 물과 같다. 흘러야 산다. 움켜쥐면 썩는다. 그래서 그는 부자가 된 후에도 겉으로는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협상 자리에서도 지갑이 텅 빈 척 농담을 하며 돈에 끌려다니지 않는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돈은 도전의 연료이지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건강이 있어야 도전할 힘이 생기고, 가족이 있어야 쓰러져도 다시 일어설 이유가 생기며, 사람을 잘 보아야 도전이 배신으로 끝나지 않고, 돈을 제대로 다루어야 성취가 욕심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정주영은 말했습니다. 네? 내가 평생 쌓아 올린 것이 다 무너져도 다시 세울 자신은 있다. 그러나 건강과 시간, 그리고 내 곁의 사람들은 다시 얻을 수 없다. 그의 말 속에는 인생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가 담겨 있습니다. 건강이 없으면 시간은 사라지고, 가족이 없으면 사람은 흩어지며, 사람을 잘못 보면 돈을 잃고, 돈을 잘못 쓰면 결국 가족과 건강까지 잃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만 그 나는 무엇을 드러내고 무엇을 지켜 숨기고 있는가? 예, 다음 이야기에서는 정주영이 왜 굳이 숨겨라라는 강렬한 표현을 썼는지 그 역설 속에 담긴 진짜 의미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정주영이 남긴 네 가지 철칙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왜 굳이 숨겨라 라는 강렬한 표현을 썼을까? 겉으로 보기엔 속임수 같지만 그 속에는 깊은 역설이 숨어 있습니다. 겉을 숨겨야 속을 지킬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철학이었습니다. 건강을 자랑하면 사람들은 그 힘을 끌어내려 하고 돈을 드러내면 재산을 노리며 사람을 다 안다고 믿으면 배신이 찾아오고 마음을 그대로 내보이면 약점이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는 말했습니다. 네가 모든 걸 다 내보이면 너를 지켜줄 건 아무것도 없는 앱디삼 숨길 건 숨기고 감출 건 감춰라. 그럴 때 비로소 진짜 인연이 걸러지고 평생의 동지가 남는다. 여러분도 한번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SNS에서 화려한 삶을 과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화려함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보지 않으셨습니까? 반대로 조용히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겉으론 보잘것 없어 보여도 속은 단단합니다. 이 철학은 단순한 말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정주영 자신이 피와 눈물로 배운 생존의 지혜였습니다. 그의 삶은 무수한 배신과 고통 속에서 단단해졌고 그 고통이 바로 함대야잠 숨겨라 뭐라는 한마디로 압축된 것입니다. 그는 단지 말로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에게는 엄격한 스승이자 따뜻한 아버지였고 가족에게는 무거운 짐을 끝까지 짊어진 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후배들에게는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사람을 믿는 것도 좋지만 끝까지 다 믿지는 마라. 돈을 벌고 싶거든 돈을 드러내지 말고 건강을 지키고 싶거든 힘을 과시하지 마라. 이 가르침은 단순한 기업가의 경험담이 아니라 그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이었습니다. 건물과 땅, 배와 공장은 무너질 수 있지만 삶을 지탱하는 원칙은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드러내고 무엇을 숨기며 살고 있는가? 혹시 모든 것을 과시하며 스스로의 약점을 세상에 내보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제부터의 이야기는 이 네 가지 철칙이 어떻게 실제 삶 속에서 균형을 이루었는지, 그리고 왜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지에 대해 다룰 것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정주영이 살아온 도전과 위기 속에서 이 철칙들이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구체적인 사례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정주영의 철칙은 결코 책 속의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제 삶에서 이 원칙들을 지켜내며 수많은 위기를 돌파했습니다. 예를 들어
현대 주먼제 조선소를 세우려 했을 때에 일입니다. 전 세계가 비웃었습니다. 돈도 기술도 없는 나라가 어떻게 배를 만들겠는가. 언론은 조롱했고 전문가들조차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정주영은 어떻게 했을까요? 겉으로는 호탕하게 웃으며 안 되면 되게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치열하게 계산하고 또 계산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은 숨기고 자신감과 의지만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마음을 숨긴 것이지요. 그 결과 결국 그는 세계가 놀란 대형 선박을 바다 위에 띄웠습니다.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외국 기업과의 협상 자리에서 그는 늘 돈을 숨겼습니다. 실제로는 충분한 자금이 있었지만 없는 척 불리한 조건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이 오히려 그 빈틈을 메우려 들었고 협상은 정주영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겉으로는 허술해 보여도 속은 단단한 사람, 바로 그것이 그의 전략이었습니다. 사람을 숨기는 태도 역시 그를 수많은 위기에서 지켜주었습니다. 그는 절대 성급히 사람을 내 편이라고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시간 속에서 약속을 지키는 모습, 위기 속에서 드러나는 본색을 지켜보며 진짜와 가짜를 가려냈습니다. 그 신중함이 없었다면 현대는 이미 수없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 젊었을 때는 몸으로 세상을 밀어붙였지만 나이가 들자 그는 깨달았습니다. 의지보다 몸이 앞서 줄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건강을 과시하지 않고 오히려 겸손히 받아들였습니다. 젊을 때 힘을 자랑하지 마라. 그 힘을 갉아먹는 세상이 몰려든다. 이 말은 단순한 충고가 아니라 자신의 몸으로 깨달은 피의 교훈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메시지를 얻게 됩니다. 정주영이 말한 네 가지 원칙은 서로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건강을 숨기며 겸손을 배웠고, 돈을 숨기며 절제를 익혔으며, 사람을 숨기며 기다림을 배웠고, 마음을 숨기며 인내를 길렀습니다. 겉으로는 숨기는 것 같지만 속에서는 네 가지 덕목이 자라난 것입니다. 겸손, 절제, 기다림, 인내. 이 네 가지 덕목이 모여 그를 흔들리지 않는 거목으로 세운 것이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지금 내 건강을 자랑하고 돈을 과시하며 사람을 성급히 믿고 마음을 쉽게 드러내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 순간 이미 약점은 드러났고 세상은 그 틈을 파고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네 가지 원칙이 어떻게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 현대사회의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정주영의 시대와는 전혀 다릅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전 세계와 연결되고 SNS를 통해 누구나 자신의 삶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점점 더 외롭고 불안해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정주영의 네 가지 철칙은 더욱 빛을 발합니다. 첫째, 건강을 숨겨라. 오늘날 사람들은 운동하는 모습, 건강식을 먹는 모습을 SNS에 올리며 과시합니다. 그러나 보여주기식 건강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진짜 건강은 조용히 남몰래 쌓아 올리는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매일 아침에 작은 운동, 규칙적인 생활, 절제된 식습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속은 단단히 다져집니다. 정주영이 말한 건강을 숨겨라는 바로 이 경고입니다. 자랑하지 말고 묵묵히 쌓아라. 둘째, 돈을 숨겨라. 지금 시대는 소비와 고시의 시대입니다. 집, 자동차, 명품으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지요. 하지만 그것은 돈의 노예가 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진짜 부자는 티 내지 않고 돈보다 가치를 먼저 생각합니다. 워런 버핏이 평생 검소하게 산 이유, 스티브 잡스가 늘 같은 옷을 입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돈을 숨기면 허영 대신 절제가 자리를 잡고
절제하는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셋째, 사람을 숨겨라. SNS에서 수천 명의 팔로워, 수백 개의 좋아요가 진짜 인연은 아닙니다. 겉모습과 말은 쉽게 꾸밀 수 있습니다. 시간이 보여주는 행동, 위기 속에서 드러나는 본색, 그것이 진짜 사람을 가려내는 기준입니다. 정주영의 충고처럼 다 믿는 듯 보이되 속으로는 끝까지 시험해야 합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결국 진짜 인연을 얻습니다. 넷째, 마음을 숨겨라. 현대사회는 감정을 즉시 드러내는 시대입니다. 불만이 있으면 바로 댓글로 남기고 화가 나면 즉시 SNS에 표출합니다. 하지만 감정을 곧장 드러내는 순간 약점이 됩니다. 정주영은 말했습니다. 내가 속으로 불편해도 겉으로 웃을 수 있는 사람, 그가 결국 이긴다. 마음을 숨긴다는 것은 거짓 미소가 아니라 인내와 절제입니다. 조급함 대신 여유를, 두려움 대신 강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원칙은 시대를 초월합니다. 겉으로는 감추고 속으로는 단단하게, 남들에게 보이는 모습은 가볍게, 그러나 내면은 깊게, 이 균형이야말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나를 지켜내는 방패입니다.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무엇을 감추고 무엇을 드러내며 살고 있는가? 혹시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 내 삶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가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정주영이 직접 체험했던 배신과 고난, 그리고 그 속에서 얻은 인내의 지혜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정주영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가 끝까지 붙잡은 뿌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가족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집안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학교에 가고 싶었지만 동생들의 학비와 식량이 먼저였습니다. 가난한 농가의 맏아들로서 그는 일찍 깨달았습니다. 걔나 가족은 짐이 아니라 내가 존재하는 이유다. 세월이 흘러 큰 기업을 일구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에게 직원들은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라 함께 울고 웃는 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현대그룹의 사원 중 하나가 바로 가족적 결속이었지요. 정주영은 자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집에 들어와 웃는 얼굴이 없다면 그것은 허무하다. 세상에서 제일 큰 성공은 집에 들어왔을 때 반겨주는 사람이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가 수많은 도전을 넘어설 수 있었던 이유, 수많은 배신을 견뎌낼 수 있었던 힘은 결국 가족에서 나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큰 성공을 이루어도 집에 돌아왔을 때 맞아주는 사람이 없다면 과연 그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반대로 가진 게 없어도 곁에 믿을 수 있는 가족이 있다면 이미 세상을 이길 이유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정주영에게 가족은 마지막 성챙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수많은 싸움을 벌이고도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 그 성이 무너지면 부와 권력도 함께 무너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가족 앞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했습니다. 힘들고 지쳐도 늘 든든한 가장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것이 곧 가족의 마음을 지켜주는 책임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다시 질문하게 됩니다. 나는 내 가족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애쓰느라 정작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는 무심하지는 않은가? 정주영이 말한 네 가지 철칙, 건강, 돈, 사람, 마음은 결국 가족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가장 빛을 발했습니다. 그는 건강을 지켜 가족을 책임졌고 돈을 숨겨 가족을 보호했으며 사람을 가려내어 가족을 위기에서 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숨겨 가족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정주영이 사람을 보는 눈을 어떻게 길렀는지, 그리고 왜 돈은 잃어도 사람을 잘못 보면
평생 고생한다 라고 말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정주영은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장사꾼, 정치인, 은행가, 기술자, 노동자, 막 그 속에는 진심으로 손을 잡아준 사람도 있었지만 이익을 위해 하루아침에 등을 돌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을 잘못 보면 평생 고생한다. 젊은 시절 그는 사람을 쉽게 믿었습니다. 겉으로 성실해 보이면 몇 마디 말만 듣고도 이 사람은 내 편이다라고 단정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늘 똑같았습니다. 동업자가 자금을 빼돌리고 믿었던 동지가 뒤에서 배신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그는 철칙을 세웠습니다. 절대 성급히 사람을 내 편이라 단정하지 않는다. 시간 속에서 작은 약속을 지키는지 위기 상황에서 어떤 본색을 드러내는지를 지켜본 뒤에야 마음을 열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번은 유망해 보이는 사업가가 함께 회사를 키우자고 제안했습니다. 겉으로는 책임감 있어 보였고 말도 번듯했습니다. 하지만 정주영은 바로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미소 지으며 응했지만 속으로는 거리를 두고 지켜봤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자 그 사업가는 다른 사람들의 돈을 속여 챙기고 도망쳤습니다. 정주영은 더 큰 피해를 피할 수 있었지요. 이것이 바로 사람을 숨겨라는 원칙의 힘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느껴본 적 있을 겁니다. 처음엔 다정하고 믿음직해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전혀 다른 얼굴을 보이는 사람, 혹은 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등을 돌리는 사람,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사람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정주영은 직원들에게 자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눈을 믿지 말고 내 귀를 믿지 말아라. 오직 시간이 보여주는 진실을 믿어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다림입니다. 급하게 내 편을 만들려 하지 말고 시간을 두어 시험해야 합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만이 진짜 인연을 얻습니다. 여러분,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위기 속에서 여러분을 지켜줄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익이 사라지는 순간 등을 돌릴 사람입니까? 이거. 그 다음 이야기에서는 정주영이 평생을 두고 다루었던 또 하나의 큰 주제, 돈에 대한 철학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돈을 누구보다 원했지만 동시에 돈의 노예가 되지 않는 길을 걸었습니다. 정주영의 인생에서 빠질 수 없는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돈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 단돈 몇 푼이 없어 굶주리기도 했고 큰 사업을 시작할 때 은행 문턱에서 수십 번 거절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다고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돈을 수단으로 보았지 목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정주영이 자주 했던 말이 있습니다. 돈은 물과 같다. 흘러야 산다. 움켜쥐면 썩는다. 그는 실제로 이 원칙을 지켰습니다. 큰 부자가 된 후에도 늘 검소하게 살았고 외국 기업과의 협상 자리에서도 내 주머니엔 돈이 하나도 없다라고 농담을 하며 상대를 안심시켰습니다. 겉으로는 돈이 없는 듯 보였지만 속으로는 누구보다 치밀하게 돈의 흐름을 읽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돈을 움켜쥐고 두려움에 떨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돈의 노예가 되어 삶 전체가 돈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반대로 돈을 흘려보내고 사람과 기회를 위해 사용하면 돈은 다시 돌아옵니다. 정주영은 직원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 때문에 시작하면 돈 때문에 무너진다. 사람 때문에 시작하면 돈은 따라온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돈을 내 숨긴다는 것은 단순히 없는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보다 가치를 먼저 두라는 뜻입니다. 가족, 신뢰, 도전, 사람, 이 네 가지 위에 돈을 올려놓아야 돈이 제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이들이 돈을 벌기 위해 일합니다. 그러나 정주영의 철학을 따른다면 진짜 성공은 돈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가치를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돈은 그 뒤를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나는 돈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아니면 돈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가? 이게 다음 이야기에서는 정주영이 이 모든 철칙을 어떻게 하나로 묶어 흔들리지 않는 삶의 균형을 만들어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오늘 이 시대에서 그 균형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주영이 남긴 네 가지 철칙: 건강, 돈, 사람, 마음. 그리고 그 뿌리 속에 자리 잡은 가족의 가치. 이 모든 것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얽히고 맞물려 그의 삶을 지탱한 거대한 기둥이었습니다. 건강이 있어야 도전할 힘이 생겼고, 가족이 있어야 쓰러져도 다시 일어설 이유가 생겼습니다. 사람을 잘 보아야 도전이 배신으로 끝나지 않았고, 돈을 제대로 다루어야 성취가 욕심으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 쌓아 올린 것이 다 무너져도 다시 세울 자신은 있다. 그러나 건강과 시간,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은 다시 얻을 수는 없다. 여러분, 이 말 속에는 단순한 교훈을 넘어선 삶의 균형,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겉으로는 숨기고 속으로는 단단히 다져라. 남들에게 보이는 모습은 가볍게, 그러나 내면은 깊게.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삶의 비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SNS와 경쟁, 과시와 소비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건강을 보여주기 위해 사진을 찍고, 돈을 증명하기 위해 소비하며, 사람을 쉽게 믿고 마음을 즉시 드러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삶은 더 불안해지고 약해집니다. 정주영의 철칙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삶은 드러내는 싸움이 아니라 지켜내는 싸움이다. 모두가 보라고 할 때 감추고, 모두가 포기하라고 할 때 버텨라. 그럴 때 비로소 인생은 너의 편이 되어 준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무엇을 드러내고 있고 무엇을 숨기고 있는가? 내 삶의 무게는 나를 짓누르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단단하게 키우고 있는가? 이 질문이야말로 정주영이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유산일 것입니다. 건강을 과시하지 말고, 돈을 드러내지 말고, 사람을 성급히 믿지 말고, 마음을 함부로 내보이지 마라. 그럴 때 당신 곁에 남는 사람은 평생의 동지가 되고, 그럴 때 당신의 인생은 무너지지 않는 성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좀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모든 것을 드러내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겉은 감추되 속은 단단히 지켜내는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